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건을 맡은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수사를 맡는 민주당의 사법방해는 범죄의 영역이라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방탄을 위해 이러한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 신상 공개를 한 행위 자체보다도 그 형식도 좀 눈에 띄었었는데 보통 조직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들. 조폭, 조 할 때 누구는 두목이고 이렇게 할 그건 때잖아요. 노린 거겠죠. 이제 미러 이미지를 노린 거겠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이분들이 이제 범죄. 그것도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거겠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 농성을 비판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과 민주당 간의 갈등 전선이 계속되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이거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는 기가 수사 막히네. 방해가 그 수사 방해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막 두루눕고 표현을 썼어요. 들어눕다. 예, 근데 들어눕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사실과도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이죠. 저랑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은 드러누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드러눕는 걸 앉아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그게 이렇게 본질적인 차이냐라고 했더니 박주민 의원의 얘기는 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느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집단이 과연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아니 법무장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여당의 전사가 되어서 야당과 맞서 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사실 저도 그동안에는 클린턴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했던 분의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명장을 받을 때 이후에는 클린턴 장관을 만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저는 법무장관의 이상형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누구나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서 있을 때 그런 것이지 합의가 서 있지 않고 오히려 법체계와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오히려 법무장관은 그것을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맞서 싸우는 데는 바로 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좀 이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 재밌다, 잘 받아친다라고 싶었는데 너무 반복되는 오늘 본 게 어제 본 것 같고 어제 본 게 그제 본 것 같은 게 반복되는 거고 한 장관이 조금 대한민국의 이런 자산, 미래에 대한 자산보다 보수의 전사 이렇게 되는 거는 전 한 장관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 과연 이 윤석열 정부한테도 좋을 것인가. 저는 자기 정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정치가 자기 속해 있는 집단하고 윈윈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있잖아라는 걸 보여주는 게 현 정부한테 더 좋지 않겠냐. 우리의 미래다. 예. 그게 지난번 처음에야 뭐 속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매일 법사위에서 저 민주당 의원들 속 시원하게 이렇게 뭐 쥐어 박아주는 사람으로 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 이제 보수 진영에서 흔히 말하는 법무부 장관들은 유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법사위라든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의 그 거친 언사나 또 공격에 그냥 전전긍긍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 체계가 그냥 붕괴되어져 버리고 또 검사들의 수사권도 검수완박으로 해서 다 흘러가 버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법 체계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잡는 과정까지는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그런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새로운 검사들 임명 그 장소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이거는 분명하다. 2024년 8월 2일 대통령 윤석열.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지만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죠.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에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자기가 한마디로 모욕당했다 이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모욕당한 거지 왜 자기가 모욕당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검사 4명한테 좌표 찍어가지고 검사들 시선 틀게 하고 제대로 뭐 수사하지 못하도록 급박하고 압박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한마디로 행위예요?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현 정부 출범한 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장관은 조금만 더 있으면 바뀌지 말라 그래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100만 명이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신원서판이 다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깔끔하고 그리고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가지고 말이 되는 사람이고 행동 거지도 바르고 되게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야 멋있어 인데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막 박범계 장관하고 멱살잡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 소속 전남도지사도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고 또 그 안전모를 쓰는 게 안전모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뭐 위상이 좀 되는 사람 이상 민방위복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정치를 조금 크게 하려고 하나 보다. 저는 민주당하고 싸울 때는 별로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보면은 또 하던 대로 톰과 제리처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톰과 제리? 네. 그때 그래서 이건 제 그냥 제 마음속의 생각인데 누군가한테 약간 경고받은 거 아닌가? 야, 너만 잘났어? 너 자기 정치해? 뭐 이런 말을 들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이 사람들은 커리어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히려 저는 강강약약이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본인의 또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취임식이 유튜브에서 100만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든지 상대 배우가 좋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취임식에서 100만을 찍게 된 데는 바로 김남국 의원의 청문회 때 뭐 이모 한국 3M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결국 100만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단순히 뭐 신은 선파 젊다 잘생겼다 날씬하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좀 지적하신 것처럼 한 장관 인기가 올라가게 만든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1인이 헌법기관이고 그 뒤에는 그걸 뽑아서 몇십만의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의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반복되면 저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제가 이제 거짓말장애가 거짓말장애를 거짓말장애라고 부르는 사회에서는 참말장애도 거짓말장애도 하여튼 말쟁이는 다 짜증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거짓말장애가 거짓말장애를 거짓말장애라고 부르는 사회에서는 참말장애도 거짓말장애도 하여튼 말쟁이는 다 짜증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같이 한 통속으로 몰려버릴 수가 있다는 섹터로.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엮여봤자 이미지만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할 말을 하되 좀 더 점잖게 돌려서 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불평을 했다. 왜 여의도에 오면 나 혼자 싸워야 되느냐. 같이 좀 누가 있어야 나도 좀 되는데.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결국 국민의힘이 조금 더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또 장관이 조금 더 장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한때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잖아요. 그때 방송 딱 나가잖아요. 그 민주당 패널을 판판이 깼어요. 국힘 패널들이. 젊은 패널들이.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늙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권하자마자 그 사회들을 다 잘라낸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4050이고 6070인데 감각에서 당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뭐 보수 패널 뭐 그 얘기를 하는데 방송에서 문제는 뭐냐면 보수 패널이 그냥 없어요. 말을 할 만한, 패널 나와가지고 논쟁을 할 만한 보수 패널이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송에서도 패널 찾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가다 보니까 그 하중이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푸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따라한 게 또 원희룡 장관인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 장관은 컨셉이 보여요. 아니 딱 일관되게 자기 철학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거기서 조금 과도했냐 안 과도했느냐 그 차이인데 길은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컨셉이 안 보여요. 그냥 쿵팡 이렇게 저분이 지금 저희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차이가 있다. 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